자, 가끔 살펴보는 그래핀 관련주예요. 오랜만에 살펴보죠. 자, 대표적으로 그래핀 관련주 중에 항상 살펴보던 XINC가 있는데 오늘 대단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지금 시간이 11시 52분이에요. 7월 5일. 근데 이제 물론 장 끝나봐야 알지만 24%까지 갔다 왔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 추세죠. 모든 주식은 추세 순응하는데 추세를 잘 유지할 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4월 달에 대한거래 함께 상승하고 5월 달에 한 달 쉬고 6월 달에 키 맞추기 하고 이번 달에 또 급등했죠. 이전 고점이 2,900원대인데 여기까지는 갔다 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오늘 더 올라갈지 이제 더 떨어질지 모르죠. 한번 조정 받으면 또 약간 조정 들어올 수도 있긴 한데 역시나 주봉에서 오수선 회복해주고 돌아나가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어요. 이 XINC는 보면 자, 이렇게, 이 탄소 나노튜브 히터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현대 기아차가 차세대 전기차의 주행거리 연장을 위해서 고효율 탄소 나노튜브 히터를 도입할 걸로 이제 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XINC가 급등하고 있죠. 자, 이 좀 신기하죠? 고효율 탄소 나노튜브 히터. 이게 뭘까요? 자, 예전에 내연기관차들은,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열로 인해서 히터를 작동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기차는 그게 안 된대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뭐 차량용 박사는 아니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따로 히터를 그러니까 발열을 할 수 있는, 겨울에 우리가 추워서 차를 못 타죠. 그 히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걸 따로 장치를 장착해야 되는데 바로 그거를 이 현대차, 기아차가 하겠다는 얘기죠. 자, 현대기아차가 차세 전기차의 주행거리 연장에서 고효율 탄소 나노튜브 히터를 도입한다고 하죠. 그래서 XINC가 탄소 나노튜브의 전기 저항성, 열전도성 등의 특성을 이용해서 발열, 특히 CNT 복합재 분야에서 연구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회사죠. 물론 이렇게 탄소 나노튜브의 이런 이 고효율 탄소 나노튜브 히터라는 게 이 현대차, 기아차에서 XINC랑 거래한다 이런 거 모르죠, 우리는. 이거 이 회사랑 거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래서 오늘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고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30분봉에서 5일선 이탈 하려고 하고 있는데 5일선 이탈하면 일단 조정 들어와요. 그래서 일봉에서 쫓아가 사기보다는 며칠 쉬었다가 5일선이나 11선 또 21선까지 조정받고 다시 돌아나갈 때 매수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이 히터가 앞으로도 이 탄소는 특히 그래핀 쪽이 이런 쪽이 좀 강하게 시장에 상승될 것 같아요. 자, 상보를 보면 월봉에서 제가 그때 이때부터 이 그래핀 관련주를 계속 찍었죠. 상보를. 그래서 5개월선 이틀하지 않아서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특히 5개월선이 60개월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생겼고 아주 추세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5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항상 모든 주식은 중개 추세인 주봉 5주선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한데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면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됐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뺑글 돌아서 오늘 다시 5일선 회복해졌죠. 이러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죠. 왜 그러냐면 월봉에서 상보란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래핀 관련주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핫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급등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또 일봉에서 이렇게 예전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가고 있죠. 지금 6월 28일 날 생긴 5일선 가격대 2,560원인데 이 가격대 밑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는 한 추세를 유지해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고요. 설사 밑으로 깼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나가면 매수해서 수익을 취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대우플러스 전기차 관련주로 엮여 있죠. 자, 전기차 관련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탄소 나노튜브 관련주입니다. 대우플러스가 이 예전에 이 4월 달에 엄청 핫했었어요. 이렇게 강한 거래량과 함께 상한가 정신없이 달려나가고 있다가 이렇게 보시면 4월 달에 잘 달려나가고 있다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에 다시 상승하고 다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조정이 들어왔을 때 20일선을 오늘 이탈해 놓으면 물론 주가 끝나봐야 알지만 살짝 불안한 건 맞아요. 월봉에서 일단 위치가 높죠. 자, 상부나 이런 친구들이 여기서 나가는 거라면 자, 지금 대우플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기차 관련해서 아마 굉장히 핫할 거예요. 하반기에 제가 전기차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린 게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일단 5개월선까지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너무 크죠, 깊이가. 5개월선 깊이가 1260원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손절폭이 크고 예전 고점 뚫어주면 그냥 날아가니까 당연히 매수인데 중간에 어중간한 데 있죠. 따라서 일단 5주선을 이번 주에 깨지 않아야 돼요. 5주선 가격이 1,598원, 1,600원대인데 깼죠 지금. 깼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조금 더 조정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주봉 갔다가 이 친구가 추세가 하락으로 무너졌네? 이렇게 보기 힘들어요.
추세가 하락으로 깨진 건 아니고 단지 조정이 들어온 건데 조정의 깊이가 5주선을 깨게 되면 좀 더 몇 주간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그 자리는 이렇게 21선을 깨는 자리가 되고 예를 들어서 조정이라는 게 추세는 장기적으로 유지가 잘 돼 있지만 이렇게 5월 13일처럼 20선 깼다? 그러면 못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요렇게 기간 조정을 꽤 오랫동안 한다는 얘기죠. 지금 깼죠. 그럼 요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굳이 지금 들어가지 말고 주봉에서 5주선을 완벽히 회복해 준다거나 깨지 않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들어가면 되죠. 왜냐하면 대우 플러스 같은 경우에 전기차 관련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는데 굳이 높은 가격에 사지 말고 추세가 하향으로 무너질 때 사지 말고 주식은 반드시 추세가 상향으로 살아 있을 때 사는 게 좋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를 보면 자 월봉에서 지금 추세가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지금 보면 물론 월봉에서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이 약간 싼 매력은 있어요.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점의 매력은 있지만 금방 말씀드렸듯이 월봉에서 5개월선과 20개월선 위에 있어야 추세가 상향이 되고 이 주가가 힘이 있는데 지금 추세가 하향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이 주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추세를 틀어놓고 우상향으로 하면 우리가 생각도 못한 좋은 호재가 언젠가 툭 튀어나오게 날아가는데 금방 말씀드린 XINC처럼 우리가 생각도 못한 호재가 있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주봉에서도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 일봉에서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네. 왜? 우리가 모르는 좋은 뉴스 저런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탈 신소재는 아직 그런 게 없죠. 자, 뉴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추세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우리가 모르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다행히 이제 바닥바닥 그리고 있는데 일단 5선을 회복해 놔야 돼요. 5선을 회복해주고 안착을 하면 역시 우리가 알지 못한 좋은 뉴스가 나올 거예요. 즉 모든 정보는 개인이 제일 늦는데 추세가 잘 유지되는 종목을 사놓으면 생각도 못한 뉴스가 툭 튀어나와요. 이건 그 전에 주포들이 추세를 돌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아직 20일 회복 못해주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전 저점들을 훼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세만 잘 유지해주면 언제든지 돌아와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쁘진 않지만 어쨌거나 바로 급등한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바로 급등한다거나 좋은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주봉에서 우선 회복이 필요한데 요거까지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테라제니텍스가 그 동국대 약학대학하고 산학협약을 체결했죠. 자, 이런 이슈가 있긴 해도 사실은 저런 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건 안 되지만 월봉에서 다행히 5개월선을 회복해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닌데, 자, 높은 위치가 아니란 얘기는 주식이 비싸지 않다는 얘기죠. 조금 저렴한 싼 매력이 있는 상태에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5선 완벽히 회복해졌죠. 금방 말씀드렸죠. 크리스탈 신소재처럼 주봉에서 5주선을 완벽히 회복해 놔야 이 친구가 우리 우상향 할 건데 라는 기조가 유지가 됩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5일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5일선 잘 타고 올라가는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가 잘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돌아 나가고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줬다는 얘기는 추세가 턴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상승할 거야. 이런 기조가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신소재도 테라제니텍스도 앞으로 한두 번 급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국일재지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약간 힘이 없어졌죠. 자, 월봉에서 다행인 건 지켜줄 자리와 이 5개월선을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어요. 사실 이 5개월선을 깨면 굉장히 위험한데 이렇게 5개월선 밑에 있긴 한데 어쨌거나 저번 달에 잘 지켜줬고 5개월선이 따라 올라가는 착시 효과를 밑에 있긴 하지만 다행히 예전에 깨지 않을 매물들이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 자, 국일재는 크게 무너질 수 있지만 다행히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이 모든 종목들은 일봉에서도 21선을 잘 타고 올라가듯이 주봉에서도 5주선을 잘 타고 20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살짝 깨는 상태에서 아슬아슬했다가 저번 주에 5선 이탈하지 않았고 이번 주에도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버텨주고 있는 거죠. 이 자리 이탈하면 꽤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다행히 바닥바닥 키고 있죠. 이렇게 바닥바닥 키는 자리가 바로 월봉에서 이렇게 20개월선과 5개월선 예전에 19년도 12월부터 20년도 8월 달까지 지켜줘야 될 중요한 매물대를 잘 뚫어놓고 안착하고 지켜주는 거에 따라서 이 자리 밑으로 깨져 많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자리 이탈하면 반드시 손절이랑 감행해야 되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추세를 유지하는 한 일단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 국일재지 같은 경우 약간 재무가 조금 PBR이 높아요. 10배나 받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부 가치는 주가가 10,000원인데 시장에서 10만 원에 거래되면 PBR 10배가 돼요. 거꾸로 장부상 가치가 10,000원인데 시장에서 3,000원 거래되면 PBR 0.3이에요. 자, 그만큼 PBR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약간은 국일재지 같은 경우에 고평가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대응해야 되고 굳이 그
그래핀 관련주나 이런 걸 새롭게 신규로 산다면 구글재지는 조금 도전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사실 상부나 크리스타신 소재나 이제 이 다른 데이플러스나 이런 종목들이 좋은 자리에 오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 매수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그 탄소나노튜브 관련주긴 한데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어요. 이렇게 최재형 감사원장 대권 출마해서 예전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관련주께서 조금 위험해요. 그 정치 관련주는 순간 한번 잘못되면 크게 무너지니까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탄소노튜브 관련주기도 하고 이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굉장히 강했죠. 지금 사상 최고가를 찍고 하고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5선 위에 있죠. 일봉에서 보면 역시 5일선 위에 있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다가 출마 안 할래 이래버리면 확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항상 정치 테마주는 조심하시고 이 데이플러스 이 오픈베이스는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아 이런 종목도 있구나. 엮여 있는데 정치 테마들이 엮여 있네.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